사자와 늑대는 숭배받고 호랑이는 신성시되는데 하이에나는 거의 전 세계에서 똑같이 미움받습니다. 동화에선 악당, 다큐에선 시체 뜯먹는 역할,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엔 비열하고 더럽고 음침한 이미지가 굳어져 있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위험해서 미움받는 거라면 하이에나는 경쟁에서 탈락해야 하거든요. 호랑이와 코끼리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사고가 꾸준히 보고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동물들에게 존경과 경외를 느끼죠. 상어도 공포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강인하고 멋있다는 이미지가 있고, 악어는 명품 가죽이라는 이유로 고급스럽게까지 소비됩니다. 그런데 하이에나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단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이에나가 미움받는 이유는 위험해서가 아니라 감정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혐오 버튼을 너무 많이 누르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 버튼이 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버튼은 외모입니다. 하이에나는 털이 듬성듬성하고 얼굴이 병든 것처럼 보이는 개체도 종종 있고, 어깨가 높고 등은 기울어져 있어서 자세가 어딘가 불편해 보이거든요. 게다가 밤에 활동하면서 웃음소리처럼 들리는 섬뜩한 울음을 냅니다. 인간은 낯설고 예측하기 어려운 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위험할지 몰라라고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즉 하이에나는 실제로 위험해서가 아니라 위험해 보이게 생겨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한 줄로 말하면 하이에나는 행동을 보기도 전에 이미 외모만으로 판결이 끝난 동물이에요. 두 번째 버튼은 훨씬 더 치명적인데 바로 도덕 감정입니다. 인간은 동물을 볼 때도 은근히 인간 사회의 윤리 기준을 들이대거든요. 용맹하게 사냥하면 멋있고 남이 잡아놓은 걸 뺏으면 비겁하다는 프레임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는 백수의 왕이 됩니다. 정면 승부하고 피 흘리고 혼자서 먹이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반대로 하이에나는 남이 잡은 고기 뺏어 먹는 도둑 같은 이미지가 붙습니다.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성질이 뭐죠? 기생과 약탈과 무임승차입니다. 하이에나는 그 단어들을 한 몸에 전부 뒤집어 쓴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 반전이 나옵니다. 실제 연구를 보면 하이에나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직접 사냥을 하거든요. 지구력 사냥을 잘하고 사냥 성공률도 꽤 높은 편입니다. 오히려 많은 지역에서 사자가 하이에나의 먹이를 더 자주 빼앗는 장면이 관찰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비열한 청소부 이미지는 상당 부분이 단순화된 편견인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하이에나가 도둑이어서 미움받은 게 아니라 도둑처럼 보이게 편집되어서 미움받은 거죠. 세 번째 버튼은 금기입니다. 하이에나에겐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규칙을 깨는 특징이 있어요. 점박이 하이에나 암컷은 매우 특이한 생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낯섦이 인간에게 불편함을 강하게 일으킬 수밖에 없죠. 중세 유럽에서는 이런 낯섦을 과학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예 종교와 결합해버립니다. 악마가 밤에 묘지에서 시체를 뜯어먹게 한다거나 성별을 마음대로 바꾼다는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하이에나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타락과 저주의 상징으로 굳어졌어요.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문화적으로 악당이 되면 그 뒤부터는 관찰이 아니라 확증 편향이 시작되거든요. 사자가 사냥하면 역시 멋있다고 하고 하이에나가 사냥하면 어차피 뺏은 거겠지라고 합니다. 증거가 아니라 느낌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디즈니 라이온 킹에서 하이에나들이 스카의 멍청하고 비열한 부하로 등장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수천 년간 축적된 문화적 편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이에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무리의 사회 구조가 복잡하고 동맹과 위계가 있고 협동도 정교해요. 실험실에서 진행된 협동 문제 해결 테스트에서는 오히려 침팬지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보여줬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새끼를 돌보는 방식도 섬세하고 헌신적입니다. 즉 하이에나는 악마의 하수인이 아니라 초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가에 가까워요. 자,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도대체 하이에나는 뭘 했길래 이렇게 미움받았을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이에나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이에나가 인간의 본능적 혐오와 도덕 감정을 동시에 건드리는 완벽한 조합이었던 거예요. 외모가 낯설고 소리가 섬뜩하고 먹이 방식이 인간 윤리의 최악으로 보이고 거기에 종교적 금기까지 도출됐죠. 그 결과가 만국 공통 악당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하이에나를 억지로 좋아하자는 도덕 수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훨씬 실용적이에요. 먼저 한 장면으로 동물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하이에나는 다큐에서 보통 시체 뜯는 장면으로 등장하는데 그건 생태계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사체를 처리해서 질병 확산을 막는 청소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이에나가 나오면 이렇게만 생각해보세요. 이건 하이에나의 전부가 아니라 편집된 한 컷이라고요. 그리고 도덕 프레임을 생태 프레임으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열하다, 용맹하다 같은 인간 도덕 단어를 잠깐 내려놓고 에너지 효율이나 리스크 관리나 생존 확률로 보면 하이에나가 완전히 달라 보이거든요. 하이에나는 자인에서가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방식으로 살아남는 것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혐오감이 들면 오히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어떤 동물을 보고 역겹다 불길하다가 먼저 튀어나오면 그건 그 동물이 나쁘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낯선 걸 위험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한 번만 멈추고 질문하세요. 내가 지금 싫어하는 건 저 동물의 실제 행동인가? 아니면 내 머릿속 이미지인가라고요?
하이에나는 수백만 년 동안 아프리카 초원에서 자기 방식대로 성공적으로 살아온 동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이에나를 보는 방식은 사실 하이에나보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몰라요. 나와 다르면 더럽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악당이 되는 것. 그 편견을 한 번만 의심해도 하이에나는 혐오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의 다인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